안녕하세요 여러분. 베이커리 카페 매장 경영 3강 이론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지와 상권 분석에 관해 배워보겠습니다. 3강은 상권의 측면, 상권의 유형, 상권 분석, 상권 내 경쟁점 파악, 수합 분석, 대응 전략 수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권의 측면입니다. 상권은 세 가지 측면으로 개념이 설명되는데 판매자의 측면, 소비자의 측면, 수요량의 측면으로 나뉩니다. 판매자 측면에서의 상권은 한 점포 또는 점포 집단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제공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범위가 미치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소비자 측면에서의 상권은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와 소비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지역적 범위를 의미합니다. 만약 고객들이 주황색 음식점보다 파란색 카페를 위주로 구매하고 싶다면 이 범위가 소비자 측면에서의 상권입니다. 세 번째, 수요량 측면에서의 상권은 소비자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카페 거리를 예로 들면 처음에 작게 몇 군데 카페가 있었지만 수요량이 늘어남에 따라 주변에 다른 카페가 더 생기고 이 수요량을 흡수할 수 있게 되어 상권이 늘어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는 상권의 유형입니다. 상권은 인구 밀도 및 분포, 교통수단, 경쟁 상권의 위치나 규모, 지역적 조건과 같은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을 다음의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먼저 상권의 위계별 분류는 큰 틀에서 점차 작아지는 분류를 말하는 것으로 지역, 지구상권, 도심상권, 부도심상권 및 근린상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지역상권은 도시의 행정구역과 거의 일치하는 개념으로 시, 군, 구를 포함하는 범위이며 지구상권은 밀집된 상업시설이 갖는 상권의 범위로 행정구역으로 보면 구를 포함합니다. 개념적으로는 지역상권이 지구상권에 비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하나의 상권 내에 여러 지구상권이 포함되는데 서울시 강남구라는 지역상권을 예로 들면 하나의 구에도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수많은 지구상권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지방 중소도시 같은 경우 이러한 지구상권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지역상권과 지구상권이 거의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도심상권은 상업과 업무 기능이 가장 잘 발달된 상업구역을 의미하는 곳으로 금융, 쇼핑, 위락시설들이 있는 중심 상업지구가 이에 속합니다. 이는 강남역을 중심으로 위로는 신논현역, 옆으로는 역삼역까지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지역이 쇼핑, 위락시설 같은 상업, 금융과 기업들이 있는 도심상권입니다. 부도심상권은 도심과 근린을 연결하는 상권으로 도심에 비해 작은 중소규모의 상업, 업무시설과 학원, 병원, 금융시설, 유흥시설도 입점하는 곳입니다. 이는 신논현역과 강남역 사이의 대로변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 라인에 각종 어학원, 병원, 금융시설과 쇼핑, 술집과 같은 유흥시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근린상권은 간단히 동네 상권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주민들의 거주지가 배후지며 소매점, 일용품점, 학원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강남역을 제외하고 주변 외곽 지역의 아파트 등지들을 볼 수 있는데 이 지역에 주로 소매점 상가, 병원, 학원들이 입점해 있습니다. 두 번째, 상권의 수요권 범위별 분류와 유형입니다. 이 파트에서는 상권을 1차, 2차, 3차 영향권으로 분류하는데 1차 상권에서는 매출액의 60%를 차지하는 고객의 거주 범위, 2차 상권은 30%, 3차는 5%로 강릉의 중앙시장을 예로 들자면 멀리서 오는 관광객을 제외한다는 가정하에 이 시장의 매출액 60%를 차지하려면 방문이 편리한 곳이어야겠죠. 이 작은 범위가 주 고객의 거주 범위인 1차 상권, 조금 더 넓은 범위가 매출의 30%를 차지하는 2차 상권, 다음 큰 범위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은 중앙시장도 갈 수 있지만 더 가까운 다른 선택지도 있겠으니 매출의 5%를 담당하는 3차 상권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영향권으로 매출의 5%를 담당합니다.
세 번째, 유동인구에 따른 분류와 유형입니다. 번화가 상권은 유동인구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유명 브랜드 매장이 많이 입점하여 다양한 연령층들을 흡인하는 곳으로 홍대나 명동거리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역세권 상권은 기차역, 버스터미널, 전철역과 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곳 주변에 형성되는 상권으로, 이러한 상권은 번화가 상권처럼 유동인구가 많지만 번화가와 달리 지역을 이동하는 것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상품 구매는 편의품이나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구매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번화가 상권 역시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은 편이고 1, 20대 학생들이나 젊은 직장인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식당, 쇼핑, 즐길거리 위주로 입점해 있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면서도 캐주얼한 디자인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대학교를 기준으로 주변의 거리들은 모두 이와 같은 예입니다. 특화 상권은 패션거리, 먹자골목, 한약거리, 가구거리 등과 같은 특정한 상품군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강릉의 카페거리 또한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유형 마지막으로 배우지 인구에 따른 분류와 유형입니다. 아파트 단지 상권은 인구의 유동은 없지만 소비자들이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상권입니다. 안정적인 매출과 업종 변화가 적은 곳으로 가벼운 외식이나 쇼핑, 세탁소, 마트와 같은 생활 밀착형 점포들이 주를 이룹니다. 신도시 상권은 신도시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백화점, 대형마트, 은행을 중심으로 생겨나는 업체들로 아파트 단지를 배후에 둔 상권입니다. 이 상권은 보통 신도시 개발 전 입점하여 통상 3년 정도 후 매출액이 급증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오피스 상권은 공장, 사무실, 공공기관이 밀집된 곳으로 주로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대에 소비자가 많이 몰리고 오후와 심야 시간에는 유동인구가 드물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거지역 상권은 주택, 중소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혼재된 소규모 상권으로 작은 상가의 다양한 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생활 밀착형 업종들로 비교적 오랫동안 점포가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권의 유형들을 알아봤는데 이를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상권을 정하고 지역을 정했다면 이제 상권을 분석해 봅시다. 먼저 상권 조사에 필요한 원칙은 OWEH로 육하 원칙에 얼마인지 코스트가 포함이 되어 조사 종류의 결정, 조사 방법, 대상 및 표본수, 분석 방법, 조사 일정, 예산 수립 등에 대한 다양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음 2차 자료를 조사합니다. 2차 자료란 신문, 잡지, 인터넷을 통해 상권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는 것으로 인구 통계적 특성과 도로나 지형, 어떠한 건물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주이며 가능한 최근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정보를 조사하면 더욱 좋은 자료가 됩니다. 1차 자료 조사는 내가 직접 발품 팔아 눈으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2차 자료 조사에 비해 시간과 비용, 노력이 더 많이 필요하지만 2차 자료보다 더 질적으로 좋은 자료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1차 자료 조사에서는 4가지 방법이 있는데 점주 조사는 소비자 대상으로 방문 이유, 교통편 등을 조사하는 것이고 경쟁점 조사는 경쟁이 될 만한 점포들을 선정 후 그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호별 방문 조사는 지도상에서 조사 대상이 될 만한 거주 세대를 지정하여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고 표적 집단 조사는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표적을 선정하여 심층적 질문으로 자료를 도출합니다. 상권 분석의 수행 순서를 요약한다면 먼저 지도와 지자체 홈페이지에 통계 자료를 수집하고 상권 지도에 인구 통계 자료, 주요 시설물, 교통편을 표시, 이를 토대로 상권을 직접 방문하여 파악된 자료들을 지도에 요약합니다. 상권 분석에 필요한 자료들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상권정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각 분석 시스템들이 있는데 상권 분석을 클릭하면 지역과 영역, 업종을 선택하여 세부적으로 상권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곳에 상권 분석이 어느 정도 되었다면 상권 내 경쟁점을 파악해 봅시다. 상권의 경쟁 정도는 동일한 업종들의 점포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점포수가 많을수록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고, 또한 점포수가 다른 지역 상권이 동일하여도 상권의 크기에 따라 경쟁 정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왼쪽 지역과 오른쪽 지역에 동일하게 편의점이 20개씩 있을 경우 왼쪽보다는 오른쪽 지역의 크기가 작으므로 경쟁 정도가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경쟁 정도가 심하면 점주의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낮아지므로 극한 경쟁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상권 내에서 경쟁의 강도가 높더라도 반드시 불리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상가와 같이 전자제품들을 판매하는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을 구매할 때 우선적으로 전자상가 상권을 떠올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많은 고객들을 유인하여 판매량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양립관계란 경쟁관계와는 반대로 다른 점포와 보완적인 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컴퓨터를 구매하려고 전자상가를 방문하여 원하는 컴퓨터를 구매하고 다른 점포에서도 모니터와 마우스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보완제이기 때문인데, 점포를 특정 상권에 개설하고자 한다면 주변 점포들이 양립관계를 이루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립관계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은 인접 점포가 항상 자신과 보완적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완적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최소한 2곳 이상을 각각 방문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으며, 인접 점포가 내 가게와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면 양립관계가 바로 깨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타 점포와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수합 분석이 필요합니다. 수합 분석이란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을 분석한 자료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의 각 머리 글자를 딴 것입니다. 이 분석은 상권, 마케팅, 업종 등 상업의 모든 분석에 쓰일 정도로 중요한 조사 분석 방법입니다. 수합 분석은 다음과 같은 표를 토대로 4가지 요소를 작성하면 되는데, 윗줄의 강점과 약점은 개인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고, 아랫줄 기회와 위협은 개인이 아닌 사회적 환경들이 영향을 끼치는 요소를 말합니다. 먼저 강점으로는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요소들로 내 점포의 강점, 내 개인의 강점 등이 있습니다. 약점으로는 내가 취약한 부분, 점포에서의 빈약한 부분들을 찾아서 작성하면 되고, 기회는 내가 아닌 사회적 변화로 대중들의 기호성이나 국제시장들의 변화들로 나타나는 긍정적인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위기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로 원재료값 상승, 최근에는 코로나와 같이 질병으로 인한 매출 감소도 포함됩니다. 조사가 완료되었다면 이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수립해 봅시다. 수합 분석의 요소를 파악하고 나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각 요소를 접합시킨다면 다음과 같은 표에서 4가지 전략이 나옵니다. 이들은 각 요소들을 상호 보완하고 강화시킨 전략들로 상황에 따라 적용하면 됩니다. 이것은 커피 전문점의 수합 분석을 토대로 수합 전략을 만든 예시표인데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베이커리 카페 경영 3강 이론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래도 경영 수업이다 보니 어려운 용어와 내용들이 많은데 학생 여러분들 수업 따라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4강 수업에서 뵙겠습니다.